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한 내용인가요? 희귀질환인데요. 머릿속에서 혈관 기형이 발생하는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되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예. 이 모야모야라고 하는 게 의학용어는 아니고요. 일본인 의사가 최초 발견한 질병이어서 일본 말로 담배 연기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형상을 모야모야라고 하는 건데요. 조영제를 넣어서 봤을 때 허옇게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모야모야다라고 하는데요. 뇌혈관이 갑자기 폐색이 오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하죠. 사망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되게 소아에게서 특정적으로 나타나고요.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건 맞아요. 문제는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유전병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출이 되시면 모야모야병으로 확정 진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전자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모야모야병이 또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검사이고 대부분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의사의 임상학적인 진단이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의사가 보기에 모야모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의사는 이 영상을 보고 모야모야다라고 확진을 할 수 있고, 어떤 의사는 내경동맥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내경동맥의 전내내동맥이나 중내내동맥에서 협착이나 폐쇄가 일어나거든요. 전내내동맥 폐쇄 코드를 내릴게, 중내내동맥 협착 코드를 내릴게, 이렇게 코드가 바뀔 수가 있고, 모야모야병 코드와 대내동맥 협착 코드를 같이 넣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야모야병인 것 같다 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코드는 넣어주겠죠. 사실 어떤 의사가 그 임상학적으로 조금 추정되고 있는 질병을 그냥 진단서에서 빼버리겠어요. 뇌혈관을 담보하는 담보는 총 3가지가 있고, 이제 첫 번째가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두 번째가 뇌졸중 진단비,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 뇌출혈 진단비는 I60에서 I62에 해당되는 뇌내에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진단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 포함해서 I66까지 해당되는 대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쇄가 발생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담보이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 플러스 뇌졸중 플러스 I69, 그러니까 뇌혈관 후유증까지 보상을 하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 이 모야모야병이 위치한 코드가 I67.5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에도 해당이 안 되고 뇌졸중에도 해당이 안 돼요. 뇌혈관 질환. 그렇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비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입 금액이 좀 적지만 다량의 질병을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 금액이 높은 뇌졸중으로 인정받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모야모야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경동맥의 다발성인 폐쇄와 협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야모야병만 진단이 됐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 사람인데 모야모야병만 진단받았으니까 I67.5 진단만 나왔을 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보상을 받고 끝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영상을 CD를 들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는 또 모야모야병이 아니라고 하고 전내내동맥 협착이나 중내내동맥 협착 코드를 내렸다면 I66으로 코드가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뇌졸중 플러스 뇌혈관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아니면 어떤 의사한테 그 진료를 받았더니 모야모야병 플러스 중내내동맥 협착, 전내내동맥 협착해서 이 코드를 같이 쪽버리면 뭘로 돈을 줘야 되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우리 한국표준질병4인분류 제정이 되고 1, 2년 뒤에는 코딩 지침서라는 게 나와요. 이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코딩 지침의 내용이 뭐냐, 이런 대뇌 혈관이 폐쇄되고 협착되는 거니까 대뇌 혈관 협착은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코딩 지침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드를 이제 하나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봤을 때 의사에 따라 모야모야병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야모야병이지만 아직 초기여서 모야모야병인지 아니면 그냥 혈관 협착 코드인지 아직은 진단 내리기가 애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야모야병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모야모야병이 희귀질환이라고 했잖아요.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산정특례. 아, 그럼요. 산정특례가 되면 내가 낸 진료비에서 대폭 감액을 받게 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야모야병이 애매해요. 근데 A병원은 산정특례가 너무 많이 된 거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봤을 때 희귀질환자 등록이 이 병원에서만 우수수수 쏟아지고 있으면 감사를 하겠죠. 그러니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모야모야병으로 보고 있어도 모야모야병 코드를 안 줄 수가 있는 거고, 비교적으로 희귀질환 코드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병원에서는 진단을 또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또 행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분께서 나 이분 모야모야로 보는데 우리 신경외과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병원 내로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야모야로 나는 보고 있지만 진단은 못 준다. 그럼 그분이 어떤 코드를 주겠어요? 66.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좋은 분이죠. 더 환자분 입장에서는 모야모야병이 아니라고 하면 매우 좋은 거지만 반대로 코드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보호막적으로도 다시 그 질환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 자, 우리가 암이라고 해요. 암 환자가 영상으로 진단이 돼서 그 영상 CD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사분을 선택하고 나면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의사가 내 주치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진단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만 진단 나오는 뇌혈관 환자들은 여기 가서 찍어도 되고 이걸 갖고 여기 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촬영한 곳이 A병원이라도 B, C 가서 또 진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야모야병 환자다. 다시 한번 가셔서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모야모야병과 뭐 전내뇌동맥, 중내뇌동맥 협착 코드가 같이 나오신 분들은 이미 지금 보험회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현장 조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받고 면책이 되셨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